내가 그 얘기를 왜 다른 사람한테 해? 아니, 그냥 너 걱정돼서 말한 거잖아. 넌 왜 그렇게 예민하냐?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털어놓은 속마음이 이미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속상했지만 뭐라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니까, 오래된 사이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입니다. 그 친구와 만난 날은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내 얘기를 꺼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날 아프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지금부터 친구가 당신 인생을 조용히 망치는 5가지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노년의 친구가 당신 인생을 망치는 첫 번째 방식은 늘 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결국 당신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친구입니다. 야, 혼자 가긴 심심하잖아. 같이 병원 좀 가자. 혼자선 무리야. 너라도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지. 말은 함께 하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다 챙기고 다 듣고 다 따라야 합니다. 그 친구는 운전은 당신이, 계산은 당신이, 연락도 당신이. 애초에 가치가 아니라 얹혀가는 관계인 겁니다. 이런 친구는 감정적으로도 무임승차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땐 새벽에도 전화하지만 정작 당신이 아플 때는 에이, 그 정도는 다 그래라며 슬쩍 넘깁니다. 함께 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이 관계는 당신이 떠받치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담은 커지고 결국 당신의 일상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말은 늘 너밖에 없어라면서도 속내는 그래서 내가 해줘야 해인 사람. 이런 친구는 곁에 두는 순간부터 당신 삶을 조용히 잠식합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76세 김정숙 씨는 동네 친구와 매주 함께 장을 봤습니다. 처음엔 즐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친구는 손수레까지 김 씨에게 맡겼고 무거운 짐도 당연히 김 씨가 들었습니다. 주말이면 병원도 같이 가자고 했고 약국도 관공서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김 씨가 한번 피곤하다 말했더니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혼자 못 간다고 몇 번을 말해.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편해서 부른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부른 거구나. 노년에 중요한 건 함께하는 관계이지 기대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꾸 당신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나중엔 당신의 삶 자체가 남의 스케줄에 맞춰 돌아갑니다. 주체적으로 하루를 살지 못하고 의무감과 미안함 사이에 묶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친구는 절대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넌 원래 착하잖아.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이 말들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면죄부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연시하고 당신의 도움을 기본값으로 여기는 말들입니다. 이 관계를 끊으려 하면 또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그래, 다들 떠나더라. 너마저 그러면 난 진짜 혼자야. 이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또 한 번 끌려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쳐 보이면 먼저 걱정하고 거절하면 받아들입니다. 일방적인 기대와 의무만 강요하는 친구는 결국 당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노년은 눈치 보며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계속 같이 하자는 말에 속아 당신 삶의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면 지금 바로 그 끈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게 당신 삶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노년의 친구가 당신 인생을 망치는 두 번째 방식은 항상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며 위안을 얻는 친구입니다. 야, 너 들었어? 누구네 아들이 이혼했대. 옆집 누구는 암 걸려서 입원했대. 자식들도 안 찾아온다더라. 혹시 이런 대화를 반복해서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단순한 소문인 듯하지만
묘하게 기분이 찜찜하고 피곤해지는 그 말들. 그리고 그 말을 자꾸 꺼내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당신은 서서히 정서적 독을 마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고생 많았어. 그래도 잘 살아왔어 라는 말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상하게도 늘 남의 불행만 들고 옵니다. 그 불행을 들추면서 자기 삶을 위로받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양반이지. 이 말이 그 사람들의 말 끝에 늘 따라붙는 이유입니다. 처음엔 그래, 저 사람도 외로워서 그러겠지라고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와 계속 만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대화는 늘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불행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누가 죽었다, 누구는 자식에게 버림받았다, 누군 돈 떼이고 요양병원 갔다. 듣다 보면 내 인생까지 어두워지는 기분입니다. 심지어 나의 고민이나 슬픔은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건 괜찮아. 누구는 더 심각해. 그래도 너는 애들이 있잖아. 누구는 자식도 없어. 이렇게 남의 더 큰 불행을 끌어와 당신의 아픔을 덮어버립니다. 이런 친구는 상대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 자기 만족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느 순간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불쌍하잖아라는 감정에 휘둘려 계속 연락을 받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삶이 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런 감정을 반복해서 느낀다면 이미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박정희 씨는 40년 지기 친구와 매주 한 번씩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늘 끝나면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지, 어떤 부부가 이혼했는지, 누구네 자식이 실직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난 덜 불행하지 그 사람들보다. 처음엔 박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손주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누구는 아예 손주 얼굴도 못 본대. 그 말에 박 씨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고 그날 이후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박 씨는 그 친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불행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더 힘들어져. 미안하지만 이젠 쉬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지만 박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라고 다 내 곁에 두고 살 필요는 없더라고요. 특히 나를 지치게 만드는 친구는 아무리 오래된 사이여도 이제는 멀어져야 해요. 박 씨는 이후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나를 더 지치게 하는 친구보다 조용히 앉아 책같이 읽어주는 사람이 100배 낫습니다. 이처럼 남의 불행을 들춰 위로받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감정을 갉아먹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위로를 가장한 불행 유포자일 뿐입니다. 나이 들어 당신 인생에 필요한 사람은 불행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가만히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 하나가 인생을 살리고 그런 친구 하나가 없을 때 인생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인간관계는 겉으론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론 불행 속에서 안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는 당신의 위로자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마다 곁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친구는 진짜 친구입니까? 아니면 정서적 기생자입니까? 노년의 친구가 당신 인생을 망치는 3번째 방식은 겉으론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는 친구입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뭘. 에이, 너는 그래도 살집이 있어서 건강해 보이더라. 내가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잘 키웠잖아. 딱 하나. 처음 들으면 위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찝찝할까요? 당신을 위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듣고 나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묘하게 상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말의 본심은 위로가 아니라 우위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과도 거리감이 생기며 사회적 역할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조용한 위로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잘 버티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살게 하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걸 모릅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이들은 늘 당신을 위로하는 척하며 동시에 평가합니다. 말끝마다 그래도라는 단어가 붙고 그 안에는 비교와 깔보는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형편 괜찮잖아. 나는 월세야. 그래도 너는 자식이라도 옆에 있지. 나는 혼자 살아. 이런 말은 위로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당신을 질투하거나 눌러 앉히기 위해 던지는 칼날 같은 말입니다. 말은 곧 감정의 칼입니다. 그 말에 찔리면 피는 나지 않아도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당신은 친구와 대화를 나눈 뒤에도 이유 없이 자꾸만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진짜 한심한가?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일상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끝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내가 너 걱정돼서 그러지라는 말을 덧붙이기 때문에 명확히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5세 김옥자 씨는 평생 친구와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넌 좋겠다. 아들 옆에 있어서. 너는 그 정도면 성공했지. 너희 딸 하나는 못 봐주겠지만. 김 씨는 처음엔 장난이겠지 하고 웃어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손자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자라도 있잖아. 나는 아예 그런 말도 못해. 그 순간 김 씨는 입을 다물었고 그 대화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김 씨는 말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부끄럽게 만들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겉으로 웃으며 말하는 칼 같은 말이 나를 더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이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지금은 말에 찔리지 않는 하루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노년엔 상처 주는 말을 되씹을 시간도 회복할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웃으며 말한다고 다 괜찮은 말이 아닙니다. 위로를 가장한 조롱, 걱정을 빙자한 비난은 관계를 갉아먹고 당신을 점점 외롭게 만듭니다. 늙어도 말 한마디에 서럽고 웃는 얼굴에 칼이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말이 왜 자꾸 아프게 느껴진다면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는 진짜 당신 편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눌러야 안도하는 사람입니까? 그 진실을 모른 척한 채 하루하루를 내어주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병든 마음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감정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노년의 삶은 그렇게 한 사람 말 한마디에서부터 무너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노년의 친구가 당신 인생을 망치는 네 번째 방식은 당신이 잘 될 때마다 속으로 불편해하는 친구입니다. 야, 너 정말 좋겠다. 아들 장가도 잘 보내고 와, 집 리모델링 했어? 돈 좀 벌었나 보다. 입에선 웃으며 축하하는데 왜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왜 자꾸 그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말끝을 흐리게 될까요? 잘 지낸다는 얘기를 꺼내면 친구가 기뻐하기보단 묘하게 시선을 피하고 웃음 대신 말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불행엔 깊은 공감을 보내지만 행복한 이야기에선 미묘한 거리감을 드러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랑할 일보다 견디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기에 소소한 기쁨 하나라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되는 하루, 자식에게 고맙단 말을 들은 순간, 마음 따뜻한 전화 한 통.
이런 사소한 행복을 친구에게 털어놨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플 때는 잘 챙깁니다. 괜찮아? 무슨 병원이야? 같이 갈까? 하지만 당신이 잘 될 때는 꼭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애들이 잘하잖아. 우리는 뭐? 너희 집은 리모델링해도 되겠지. 우리는 그런 거 꿈도 못 꿔. 결국 당신의 행복은 위로가 아닌 비교의 대상이 되고 칭찬은 시기 섞인 감탄으로 변합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좋은 소식은 점점 감춰지고 기쁜 일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친구의 반응이 불편하니까요. 이 얘기하면 또 기분 상할까봐.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 말문을 닫고 관계 속에서도 조심조심 걷게 됩니다. 기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관계는 사실상 감정이 병드는 관계입니다. 친구는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꽃이 필 때 그것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의 꽃이 피는 순간 뿌리를 밟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고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그런 감정은 말보다 먼저 눈빛과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감정. 경기도 일산에 사는 73세 서정남 씨는 얼마 전 손자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좋겠다. 우린 그런 소식 들을 일도 없지 뭐. 요즘엔 집에 와서 말도 안 해. 그 말에 서 씨는 순간 멈칫했고 기쁨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친구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꺼내면 기분 상한 티가 너무 나요. 그런 눈빛 보면 내가 잘못한 기분이 들거든요. 서 씨는 그날 이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플 땐 같이 울어줄 사람 많아요. 근데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그게 진짜 친구인 줄 몰랐어요. 지금 그는 기쁜 소식은 자식에게만, 아픈 소식은 스스로 정리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삶은 조금 외로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다 허용할 필요 없습니다. 웃으면서 내 기쁨을 부정하는 사람, 칭찬처럼 말하며 나를 줄이는 사람. 그런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감정의 덫입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감정으로 시험받고 축하받을 자격을 의심받으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쁨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굳이 좋은 얼굴로 말걸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행복한 날 누가 진심으로 박수 쳐줬는지를. 그 사람이 없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라도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노년의 친구가 당신 인생을 망치는 5번째 방식은 당신의 속마음을 밖으로 흘리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 얘긴 너밖에 몰라. 그러니까 제발 입 밖에 내지 마.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며칠 뒤 엉뚱한 사람이 내 얘기를 꺼냅니다. 그 일 많이 힘들었겠다. 영수가 그러더라. 순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 옆에 있던 바로 그 친구가 나의 상처를 흙밑거리로 흘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노년에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자식에게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니까, 오래된 사이니까 털어놓았던 이야기. 그러나 그 친구는 내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그냥 다들 알더라는 말로 책임을 피해갑니다. 속마음이 입방아가 되는 순간 우리는 2번 무너집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진 수치로, 또 한 번은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이런 친구의 무서운 점은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당신을 위하는 척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땐 내 걱정이 돼서 그랬어. 다 내 편이었어. 오해하지 마.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당신의 아픔을 여기저기 나누었고 당신의 이름은 없는 자리에 소문만 돌게 됩니다. 남의 고통을 자기 존재감으로 소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옆에서 들은 걸 못 참고 퍼뜨립니다. 나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 이런 말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이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문은 절대 혼자 퍼지지 않습니다. 입이 가벼운 친구 하나만 있으면 당신의 삶 전체가 퍼즐처럼 해체되어 타인의 입맛대로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당신은 말을 닫게 됩니다. 말 못할 이야기가 많아지고 마음속 감정이 쌓이고 어느 순간 사람이 싫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늦게 깨닫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많지만 지켜줄 사람은 드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의 마음은 계속 외부에 노출되고 조용히 피로해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4세 김용선 씨는 몇 해 전 큰 병을 앓고 혼자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친구 한 명에게만 털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지 마.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 그 친구는 당연하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퇴원하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많이 나았대? 암이라며? 위쪽이라고 들었어. 김 씨는 말합니다. 가장 먼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내 얘기를 풀어놨더라고요. 그때 진짜 끝났다 싶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그 친구와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배신은 관계를 끊지만 소문은 사람을 부숴요. 지금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말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편해요. 외로워도 상처받는 것보단 낫습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사람, 내 말을 밖으로 가져가지 않는 사람. 노년에 친구가 있다는 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도청당한 것처럼 시끄럽고 불안하다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닌 위험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이 세상에 퍼질까 두렵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야 할 관계입니다. 노년의 평온은 조용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 신뢰를 깨는 입 하나로 당신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입이 무거운 친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외엔 기억 속에만 두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